트럼프 취임과 함께 발표된 행정명령으로 북미 전기차 시장의 멸망이 국내에서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 전기차 시장과 K배터리 산업이 망했다는 헛소문과 이를 빌미로 주요 소재업체들의 주가가 10% 이상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정확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압축적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트럼프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으며 바이든 정부의 급진적인 올 EV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 딱 그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최신 자료들을 근거로 한 주 내내 정보를 취합해서 엑기스만 전달드리는 자료이며 선대인 소장님과 윤석천 선생님의 인사이트도 참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북미 전기차 시장 그리고 K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를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라 원문은 가독성이 좋지 않으니 챗GPT를 통해 번역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먼저 섹션 7은 그린 뉴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배터리의 밥줄과도 같은 IRA 법안에 할당된 기금 집행을 중단해야 한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드디어 올 게 온 건가 싶습니다. 원문의 쉘의 의미는 강제성을 띠고 연방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기금 집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은 $7,500 전기차 세액공제와 AMPC 첨단제조 세액공제 폐지입니다. 이 둘은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액공제, 즉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집행 중단으로 K배터리 업체들에게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는 이 두 정책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폐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흐름에 역행한다고 해석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실제보다 부풀리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원문을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C를 보니 섹션 2에 명시된 정책 목표라는데 이 목표가 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폴리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위 개념입니다. 선언적이고 국가적이며 보통 미국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명확히 밝힐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섹션 2의 폴리시는 전기차 관련해서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제거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호, 즉 연방정부는 올 EV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결국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는 자유시장 경쟁입니다. 특히 또 나옵니다. 맨데이트를 없애겠다, 즉 이행 강제금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없애겠다는 워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조금 얘기가 있습니다. 보조금과 사실상 다른 차량 선택을 비싸게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끔찍합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과도한 우려감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없애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면 가장 골칫거리인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을 없애야 합니다. $7,500 세액공제나 AMPC 세액공제 얘기는 없었지만 한국에서 워낙 이 부분이 문제시되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구행성 지도자처럼 이상을 떨치고 있지만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후 최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으로 통과된 IRA 법안을 뒤집어 엎으려면 역으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상하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 의회 정당별 점유 의석수 현황은 상원 100석 중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으로 공화당이 우세하며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이 220석을 확보해서 민주당보다 5명 우세합니다. 그러면 최근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 속에서 민주당이 단결해서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회의장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상하원 모두 공화당 우세이니 폐지는 시간 문제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우리가 보는 테두리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IRA 법안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들은 공화당에 덧받친 조지아, 테네시, 미시간, 켄터키 등의 주들로 트럼프의 핵심 정치 기반을 이루는 주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경상도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펼치는 상황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IRA 법안 폐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주를 대표하며 지방 권력이 한국과 달리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소수의 원로들에 의해 당론을 일치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미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IRA 법안 폐기 반대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18명의 의원들의 공식 입장 외에도 실제 IRA 폐지를 시도한다면 트럼프는 본인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주들을 배신하는 꼴이 되며 당장 공화당 내부에서도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격렬한 저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18명까지 포섭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대동단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IRA 법안 폐지 안건은 하원 통과에 있어 단 3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불가능한 것이고 상원 의결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하원 통과 모두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사안이고 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할지라도 법을 뛰어넘는 초월적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760억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으니 원화로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이 IRA 법안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들에 뿌려졌고 일자리 창출 외에도 천문학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선 IRA 법안 폐기는 매우 어렵다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더 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자들과 애널들은 여전히 트럼프는 전기차 산업을 작살낼 것이고 IRA 전면 폐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전기차 산업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좋습니다. 그럼 IRA 법안 폐기가 아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 차종을 축소시킨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IRA 법안의 팔다리를 다 자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 어려운 IRA 법안 폐지를 달성해서 트럼프가 강조하는 시장에 의한 공정한 경쟁의 판을 만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확대 가장을 한다고 해도 미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는 최종적인 방패인 캘리포니아주의 ACC 규정이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전략 자산인 전기차 산업을 이 정도로까지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CC 규정은 내용이 많지만 그냥 쉽게 요약하자면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공제 안 주겠다면 그 보조금 우리가 준다 라는 내용과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ACC 규정은 17개 주가 따르고 있으며 이를 연방 정부가 폐지하거나 채택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은 고유 권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항소법원에서 확립된 법원의 판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면제권은 수차례 공격받았지만 이는 청정대기법에 기반해서 강력히 보호되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한 이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없애고자 한다면 연방 청정대기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연방 청정대기법은 IRA 법안과 마찬가지로 헌법 바로 아래 연방법에 해당하며 이를 개정하는 과정 역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이래저래 개정까지도 성공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환경보호청의 면제권을 철회하고자 했으나 이는 판결로 굳어졌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면제권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공화당 의원들이 왜 ACC 규정을 없애려고 시도했는지 아주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행정명령을 따라야 하는 주 규정에 불과했던 ACC 규정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렇듯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의 내용을 담은 ACC 규정은 이제 단순한 주 규정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ACC 규정에 대한 법원의 현재 판결은 항소법원에서의 확립된 판례로 간주되며 연방 대법원이 직접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소송으로 ACC 규정을 다시 엎으려면 연방 대법원에서 새로운 법적 증거를 기반으로 상고심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또 투자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고심이 열릴 가능성도 해박하며 이 과정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법원에서 확정된 캘리포니아의 면제권 인정은 연방법보다 해석에 따라 더 상위에 위치하게 되며 트럼프는 국내 우려와 달리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명령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ACC 규정이 유효하다면 북미 전기차 시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미국 에너지부가 운영하는 대체연료 데이터 센터의 자료이며 2024년 전기차 등록 대수가 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주의 ACC 프로그램을 채택한 주들의 현황을 조사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17개 주들을 전부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지를 파악해봤는데 대략적으로만 살펴봐도 큼직큼직한 막대들이 캘리포니아 ACC 프로그램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CC 규정 밖으로 빠져있는 주들 중 나름대로 유의미한 전기차 등록 대수를 기록하는 주들을 진하게 색칠하고 영향권 내의 주들은 빨간색으로 강조 처리해보았습니다. 대체연료 데이터 센터 자료에서 ACC 규정 영향권 밖에 있는 주들의 전기차 등록 대수를 물어보니 27.37%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IRA 법안이 없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ACC 규정만으로 바이든 정부가 만들어 놓은 판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는데 바이든 정권과 그 일당들이 전기차 정책 디자인만큼은 엄청난 수준으로 자물쇠를 걸어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2024년도에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가늠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더불어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과 민주당의 전기차 판을 뒤엎으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해도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30% 이내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즉 70%는 IRA 없이 ACC 규정만으로 지금처럼 갑니다. 심지어 이제 북미 전기차 시장은 중국을 더욱 철저히 배제한 배터리 밸류 체인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뭐가 한국 기업들에게 대재앙이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외 약 30% 주들은 어떨까요? 전기차 구매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 한 여기서도 전기차는 계속 팔리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RA 법안이 사라질 확률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정책을 역행하는 효과도 30%에서 더더욱 제한적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전기차 산업 붕괴의 위험을 현재와 같이 그야말로 공포 수준까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시되는 것은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느릴 가능성이 있는데 딱 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북미 전기차 시장의 악재 요인이라고 해석할 여지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K배터리 기업들의 휘몰아치는 대폭락의 폭풍은 겨우 북미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느리다는 염려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은 과도한 우려로 인한 낙폭과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북미 전기차 시장을 보호하는 IRA 법안과 ACC 규정이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폐지도 어렵고 이렇게 두텁게 보호를 받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선호를 가지고 있고 호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정도로 두텁게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좌측 도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컬러로 칠한 부분이 전기차에 대해 호의적인 비율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들 상당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은 미국 엘리트층에게 만들어진 고상한 환경보호 포퓰리즘이 아니며 환경 문제는 인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통계는 충전소 등의 인프라가 지금보다는 부족한 상황에서의 과거 조사이고 산불과 허리케인 등의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을 겪은 이유인 바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선호는 훨씬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에 대한 선호는 소수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선호이며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중투표자들의 선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미국민들이 동의하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무산시킨다면 트럼프와 공화당은 중간 선거에서 참패할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왜곡 보도하는데 트럼프가 아무리 공화당의 전통적인 아젠다를 강조한다고 해도 혐오에 가깝게 적개심을 가진 대상은 미국에 의한 미국 전기차가 아닌 중국의 전기차입니다. 이 내용은 전기차는 다 중국이 만들 것이라고 한국 기자들에 의해 왜곡 전파되었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며 트럼프는 심지어 전기차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연설을 통해 전달한 바 있기도 합니다. 중국을 배제한 전기차로의 건전한 전환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측에서 나쁘게 볼 여지가 전혀 없으며 다른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이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원의 판결과 연방법보다 하위의 구속력을 가지며 트럼프는 전지전능한 명나라 황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IRA 법안과 ACC 규정을 마치 거룩한 황명으로 없애는 것과 같이 간단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를 보호하는 법률과 그에 준하는 규정들은 다수의 미국민들의 선호에 따른 정치적인 합의의 산물입니다. IRA 법안을 논의로 하고 ACC 규정만을 논한다고 할지라도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미치는 영향력은 30% 안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기금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아무런 기금이 들어가지 않으며 기자들이 호들갑 떠는 AMPC 첨단 제조업 세액공제, 소비자 $7,500 세액공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 이후 최근 K배터리 기업들의 낙폭 과대가 발생한 사태는 상식적인 하락선에서 이해할 수 없고 기자들이 심각하게 어리석거나 혹은 쇼 포지션을 가진 쩐주들을 도와 주가 하락을 돕는 악재로 활용했을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고 사실 전달에서 한참 나아간 개개인 혹은 특정 단체의 의견입니다. 이 친구들은 트럼프를 정말 무슨 지구별 황제처럼 생각하는 것인지 전능하다고까지 여기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뻘글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트레이딩론으로 발을 빼겠다면 모를까 이번 행정명령으로 북미 전기차 산업이 망했다는 것을 근거로 매도를 선택한다면 이는 한국 기자들에게 속은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외에도 셰일가스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전기차 정책들과 접목시켜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이 내용은 추후에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기자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열심히 자료를 취합하고 대본도 무수히 갈아엎었는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힘들지만 애청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강 잃지 마시고 주가와 별개로 일상생활은 늘 행복함으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